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5층짜리 초현대식 백화점이 흔적도 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를 드러낸 사고 현장은 콘크리트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는 수많은 사상자가 묻혀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신없이 현장을 탈출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는 사람은 없고 혼절한 사람은 여럿이 붙잡고 뜁니다. 사망자만 502명이고 502명. 네, 부상자가 9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 강남 이 지역은 막 그냥 닥치는 대로 개발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규정과 법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막 너도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의 아마 그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백화점이 만들어진 곳은 서초동,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법연수원 바로 앞이었어요. 정말 강남의 중심에서 중심에 있는 곳인데 삼풍백화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봐도 뭐 지금 공기를 안 지키고 뭐 이런 층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화점은 무량판 건축이라 그래가지고 한 층을 이렇게 판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기둥들을 쭉 이제 세워서 지지하는 그런 식의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충분한 개수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충분히 두꺼워야 되고. 그렇죠. 근데 다 지켜지지 않는데 결국은 기둥 하나 뺀다고 뭐 큰일 있겠어? 딱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뚫려요. 이게 결국 이게 펑펑펑 뚫리면서 5층 판이 4층으로 떨어지고 4층 판, 5층 판이 3층으로 떨어지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팡팡팡팡 내려가게 되는 건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유난히 탁 트였어요. 한 층이 다 보여 이렇게. 그리고 되게 널찍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보가 더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탁 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촘촘하게 그렇게 잘 보면 백화점 보면 기둥이 많이 시야를 가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엄청나게 탁 트여 있어요. 서늘하더라고요. 원래 아파트 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백화점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이제 용도 변경을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행위가 있었고요. 뇌물을 수수하고 정말 비리 덩어리인데 이제 그러고서 여기에 지을 수 있도록 허가받은 건물은 이제 지상 4층, 지하 4층짜리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서 정작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한 층을 더 올리면 좋겠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5층으로 이제 개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도 준공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다 이제 불법으로 해서 다 이제 무마시키고 뇌물을 받고 삼풍백화점 개설 승인을 단 3시간 만에 내준 것으로 밝혀진 서울시 담당 공무원 3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20여 개가 넘는 검사 항목이 모두 이상 없다고 서류를 꾸몄습니다. 어쨌든 가 오픈을 일단 한 다음에 쭉 보니까 꼭대기층에 해당하는 식당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식당가는 보통의 층하고 좀 다르대요. 냉장고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조리기구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말로는 식당가를 꾸미는 순간 3개 층을 더 얹은 효과를 낸 거다. 한 7, 8층짜리 건물을 지은 거네요, 사실. 그렇죠. 4층을 버티게 만들어 놓고서는 7, 8층을 올린 거죠. 그리고서 여기다가 또 무슨 냉각탑을 또 얹어요. 냉각탑. 에어컨 때문에 냉각탑을 얹는데 그 냉각탑 자체만 37톤인가 그렇고 여기 물이 다 채워지면 80몇 톤에 달하는 사실 그때 사실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옥상의 무게가 견딜 수 있는 무게 원래 그 규정된 무게의 4배에 달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금방 무너지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건설회사인데 설마 이런 건물이 무너지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설마 뭐뭐 하겠어? 그렇지. 이거 이제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고질적인 이제 안전 불감증 이야기죠. 그 시절에 사실 안전벨트 잘 안 했어요. 맞아요. 안전벨트 하라 그러면 귀찮아하고 안전벨트 띠 그려진 그런 티도 있고 그냥 오토바이도 4명씩 타고
헬멧 없이 헬멧을 잘 안 썼고요. 그죠.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무뎠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도 수많은 이런 게 갑자기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균열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전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4월 달부터 천정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금이 가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 전날만 해도 이제 펀칭 현상이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무량판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 주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올라오는 펀칭이란 건 뚫리는 건데 펀칭의 전조들이 보여서 이거 괜찮을까? 이런 일이. 그다음에 6월 29일 당일에도 이제 오전 8시 이때만 해도 일부 식당에서는 물이 새기 시작하고 밑에가 막 용기되고 위가 우글우글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식당 몇 개는 문을 닫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전날 밤에 백화점 문을 닫고 경비원 분이 순찰을 돌잖아요. 순찰을 도는데 그 빈 건물에서 막 구구구구 막 이런 소리가. 왜냐면 다 조용하니까. 그렇지. 그때 소리가 나죠. 낮에는 크게 못 느꼈던 소리들이 밤이 되면 세게 들리고.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막 싱크홀처럼 바닥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음 날 이제 그 경영진 위에 그 보고를 듣고 그 경영진이 맨 처음에 한 조치가 가림막을 치는 거예요. 그거 숨겨라. 못 보게. 네. 사실 이쯤 되면은 그렇죠. 다 영업 안 대피하고 해야죠. 영업을 하지 해야 말아야 되는데. 안에 싹 비워야죠. 사실 그 경영진에서는 2시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는데 그 위험한 건 맞는데 오늘 중에 뭐 큰일이 날 것 같진 않고 오늘 영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위에 지지대를 대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당일날 이제 이거 지금 붕괴될 것 같다. 부분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한치 조치가 그때 뭐 4층인가 어디 보석전을 열고 있었대요. 일단 보석을 빨리. 보석부터 이런 거부터 빨리 대피시켰다. 그때 사람을 대피 안 시키고 상식은 사람을 사람을 먼저 다 내보내야죠. 대피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데려가고보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조사하자고 여기 데리고 오더니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피해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5시 55분 5층 판이 내려오면서 4층 판을 때리고 탕탕탕해서 이게 그냥 순식간에 정말 불과 한 20초 뭐 한 40초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5층짜리 건물이 하나의 층으로 짜부라든 거죠. 근데 5시 55분이라는 그 시간이 진짜 안타까운 게 그때가 주부들이 와서 주로 이제 지하의 식품 매장에서 저녁 찬거리를 사는 가장 그 픽타임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그 지하 식품 매장에서 나왔고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참상들은 간신히 눈을 껌벅이며 살아있음을 알리지만 스스로 나올 기운도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들 색깔이 다 회색인데 어느 한 부위만 이렇게 빨갛게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귀척귀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응급실 입구 쪽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끔찍한 경험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안 보이는데 소리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뭐 힘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점점 그 목소리가 꺼져가는 거죠. 완전히 암흑이잖아요. 그 매몰 장소가 빛이 없는 데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드라마틱한 일도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매몰돼 있다가 나온 생존자분들, 뭐 살지 못할 것 같은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사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백화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21살의 최명석 씨가 매몰된 지 열 하루, 230시간 만인 오늘 아침 죽음의 문턱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생환 드라마는 구조작업 도중 발견된 조그만 구멍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살펴보기를 30여 분.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30시간 만에 최 씨는 칠흑같이 어둡던 죽음의 구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박수 왔어! 그렇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계신 거죠? 괜찮아요.
2003년이죠.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갔다 와서 좀 생생하게 숫자들이 막 머리에 떠 있는데 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본인의 어떤 심정 비관으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인데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죽기 위해서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탄 거고요. 가장 번화한 중앙로역에 열차가 섰을 때 거기서 불을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서 그 기관사가 내려서 이제 꺼보려고 했으나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갔고요. 다른 승객들이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상황실에서 알게는 됐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열차가 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편에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통제소에서 잘 상황을 파악을 못했고요. 열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요. 중앙로역 진입 시 조심해 운전을 하실 겁니다. 지금 화재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차는 들어오게 되고요. 열차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전기가 끊겨요.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빼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계속 이제 방송으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곧 조치를 취할 테니까 승객들은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한참 끌다가 위험한 걸 판단해서 이제는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근데 그때 이미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기관사는 그 열차에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뽑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시를 받고. 근데 그걸 뽑으면 문이 다 닫힌대요. 차 그래놓고 차 좀 반 내려놓고 다른 데로 도망가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반 내려야 돼. 반 내려놓고 차 들고 가야 돼. 당시에 수동으로 지하철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칸들은 문을 열지도 못했고 전동차 1085의 나머지 객차 세량은 출입문 12개가 모두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안에 수많은 인화물질로 가득한 열차 시트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가연성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다음에 안내등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일 수 있게. 네,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등 같은 게 있고 그것들이 다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막 발생하는데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아, 밑에 있었어야 볼 수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갈 때에도 고개를 들면 이제 바로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다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래에 충분히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으니까 셔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닫힌대요. 불이 난 지하 3층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이 상가 쪽 통로로도 몰려옵니다. 1080호 전동차가 도착한 뒤엔 시커먼 연기가 통로로 번져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닫히면서 지하철 역사와 상가는 완전히 차단돼 대피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다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다쳐도 옆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저는 지금도 우린 몰라요. 지금 화재가 난 이 사건 뒤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 문을 못 찾은 거죠. 이 사고가 지하에서 난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다 나갔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이제 막 더듬어서 층계를 올라가는데 셔터는 막혀 있고 거의 다 한 15분에서 20분 지나면 거의 상황이 끝나요. 거의 사람들이 못 나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었던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라도 대처법을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문이라도 열었으면 조금이라도 생존자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히. 지금 지하철은 다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소재 또는 연기가 나지 않는 소재들로 다 바뀌었고요. 안전등 같은 건 다 바닥에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위에 이렇게 그 연기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셔터가 내려오지 않아도 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막상 그런 지하에서 전기가 단전이 된 상황이면은 알고 있어도 쉽게 대처 못할 것 같아요.